자, 얘들아 483번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위의 녀석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네. x-5에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들아 이것도 자 머릿속에서 그려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야.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5겠죠? 그러니까 x축에서 마이너스 2랑 5에서 만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녀석이 0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느 쪽이 그려질 것 같아? 팔 벌리고 있는 쪽이야? 아니면 안쪽이야? 진짜요? 이렇게 생겼어. 팔 벌린 쪽은 여기고 안쪽은 여기거든요. X축보다 아래 있다며요. 같다며. 팔 벌린 쪽이 아니라 안쪽이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범위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5 사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두 번째 녀석 보면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축이랑 2랑 A에서 만나는데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를 나눠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 자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봐. 마이너스 2랑 5가 이렇게 일단은 있는데 여기서 이차함수가 A, 2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2, A 이렇게 그려졌어. 맞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는 요쪽이야. 0보다 크다 쪽이니까. 요거 이해돼요? 0보다 크다니까. 그럼 봐봐. A가 만약에 2보다 작아. 그러면 이 녀석의 해는 X가 A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 다음 반대로 이 녀석은 X가 2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1번 경우가 A가 2보다 작을 때고 두 번째가 A가 2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각각 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둘 중에 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뭘 보고? 문제에서 나온 요 해의 단서를 보고. 근데 봐봐 얘들아.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얘네 둘을 연립했더니 2랑 5 사이가 나왔대. 근데 첫 번째 거의 해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경계로 2가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2 초과 5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런 게 등장을 한 거지. 그래야 이 색칠된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요 녀석이잖아요. 요거 이해돼? 근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2랑 5 사이네. 근데 원래 거는 마이너스 2랑 5 사이야. 그리고 요 녀석들은 해가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랑 오른쪽 가는 거 하나가 막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겹치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쪽에 또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겠지. 그리고 이게 A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얘들아 이 녀석이 되잖아? 그러면 해가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표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2를 기준으로 어때? 왼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잖아. 잠깐만. 일부 주황색으로 좀 바꿔서 해줄게. 만약에 A가 2보다 컸어.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지. 그러면 해가 어떻게 나와?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나온단 말이야. A는 또 여기 있는지 모르고.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 어때? 이게 나오는 거는 확정적인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 모양이랑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기야. 그래서 쌤은 얘를 봤더니
2보다 크다가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녀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니 아, 문제에서 나오는 정답 모양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A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또 어때?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해가 저것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도 안 생겨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지.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 이렇게 됐어. A가 마이너스 2야. 그럴 때 얘는 지금 포함인데 얘는 불포함이죠. 그러니까 겹치는 거는 불포함이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해가 안 생기니까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했어? 해. 지금 이 녀석이 포함이 잠깐만. 그러니까 포함이 뭐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포함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망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부터 A 사이라는 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작아야 되는데 같아져도 생기는 범위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돼.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485번이었나요? 6번이었나? 6번? 그래요. 네. 얘들아, 저 녀석도 인수분해를 우리가 잘해줘야 돼. 잠깐만. 자, 얘들아, 485번 볼게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문제가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예요. 이게 여기서 애들이 좀 이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되는데 그 사이에 정수만 없으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뭐냐면 봐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지만 않으면 돼서 그냥 유리수나 실수 같은 건 존재해도 되는데 정수만 없으면 되는 거야. 쌤이 이거 강조를 한번 하고 갈게.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쌤이 설명을 또 한 번 더 해줄게요. 얘들아, 그리고 저렇게 2차식이 나오잖아. 애지간하면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세요. 될 거야. 안 되면 풀지 마세요. 뭐 근해 공식 쓸래? 저기서? 그치? 마음을 열고 보면 되지 않니? 보면 어때요? 얘들아, 쌤이 이거 꿀팁을 알려주면 인수분해할 때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보면 좋아.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맨날 이거 막 뭐 이거 적고 막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거 말고 잘 봐. 우리가 어차피 이차함수 그리는 게 목표라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단 말이야. 왜냐면 그러면 이제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동의하죠? 근데 이 녀석을 전개를 하면 이렇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여기 풀어져 있는 모양을 마치 이 모양으로 보고 알파랑 베타를 그냥 확 정해버려도 괜찮아요. 다 정해진다. 얘들아, 마음을 열고 볼래? 여기 위에 거 봐봐요. 더한 거에 지금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제곱이랑 마이너스 3이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a제곱이고 베타가 3인 거야. 아, 미안해.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a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어차피 있는 녀석이니까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좀 더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숙달이 되면 있잖아. 이거를 바로 인수분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파가 a제곱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뭐 저기 플러스 3으로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얘들아, 여기는 얘가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쌤은 개인적으로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9-a로 보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한근이 9랑 마이너스 a가 나오거든.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 녀석이 x-9랑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어려우면 그냥 이거 막 여기 뭐 a 9 막 이렇게 하잖아. 그다음 마이너스 어디다 붙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중을 위해선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마음을 열면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을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많이 해와서 마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값을 항상 구하면서 생각할 거 아니야. x가 a제곱이랑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x가 9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대요. 아 그러면 확실해지네. 대소관계가 이게 마이너스 a가 9보다 작고요. 여기는 어차피 음수랑 제곱의 차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거예요. 쌤이 이걸 왜 따졌냐면 얘들아 우리가 두 근이 누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등식 영역 표시하는 게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차 함수 잘 그리려고 부호를 한번 따져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차 함수가 다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3 a제곱 이렇게 만나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a랑 9가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x 절편의 크기를 비교를 여기서 한번 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 위치를 확정적으로 쌤이 적은 거예요. 원래는 9랑 마이너스 a랑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 이것도 아까처럼 케이스 나눴어야 돼. a가 아까 위에 문제 a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a가 9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이차 함수 두 개 그려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인 게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음수인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셔야 돼. 어렵겠지만 열심히 복습해서 요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이 뒤는 여태 풀었던 거랑 매한가지입니다. 잘 봐. 지금 이 녀석이 요구하는 거는 1번에서는 x축보다 작대. 그치? 그러니까 저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범위로 표현하게 되면 마3에서 a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등호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큰 쪽은 요쪽이죠.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저 녀석을 우리가 x의 범위로 표현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x가 9보다 크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괜찮니? 근데 얘들아 이거가 어때?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집중하자. 잘 봐. 마이너스 3 뭔지 몰라. a제곱 이렇게 그려놔. 그 다음에 9랑 마이너스 a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그럼 봐봐. 정수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막 이런 정수를 적어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얘들아 어려워.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 여기 이거 두 개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두 개 다 어디 있는지 몰라. 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칠 듯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봐봐. 얘들아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래? 어쨌든 x가 안 생기면 좋은 거니까 만나지 말아봐. 안 만나게 일단 그려보세요. 겹치는 부분이 없게. 이게 제일 좋아. 쌤이 등호를 맨 마지막에 따지잖아. 항상. 그 이유가 일단은 안 만나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 생기게 그려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그냥 이런데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뒤로 가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만나고 얼마나 사이 좋아요. 정수 x 없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보자. 근데 이렇게만 성립하면 문제를 안 냈을 거예요. 이렇게만 성립하면. 그러면 그냥 실수 x라고 냈겠지. 굳이 정수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봐봐.
얘들아 이제 이 언저리에 있는 정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일단 저 마이너스 a의 입장에서 한번 먼저 바라봅시다. 얘가 좀 침범했어.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쳐봐. 봐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a가요. 이렇게 용감하게 들어와. 얘들아 딱 마이너스 3이 됐어. 근데 그래도 어차피 겹치는 것도 원래도 없을 뿐더러 정수는 더더욱이나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마이너스 3을 포함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빵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정수의 입장에서만 보면 없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냥 지레 쪼는 거야 우리가. 저 영역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정수가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기죠? 이렇게 돼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만약 화끈하게 이렇게 가. 너무 많이 생겨.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생기잖아. 아씨 이건 내가 너무 갔네.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왔어.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겹치는 부분에 얘들아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까지 오면 어때? 어씨 내가 저거까지 같이 옮겨버렸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의 a가 딱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실수는 존재하지만 정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일단 러프하게 확인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왔어. 그치? 납득돼? 근데 봐봐. 그러니까 잠깐만. 어차피 정수가 안 생기려면 얘들아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도 되고 뭐 같을 때도 되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에만 있으면 정수는 안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가 2가 돼도 마이너스 a가 뭐래? 잠깐 이거 마이너스 a 아니야? 아씨 미안해.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얘들아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까지는 오케이야 이제. 근데 저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수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각. 얘들아 여기 경계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까지 딱 왔어. 그때 우리가 x값 중에서 정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고민해봐. 얘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생각했어요? 다들 생각했어? 시연아 어떨 것 같아?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서연이는요? 다들 안 생기는 게 보이면 좋아요. 얘들아 봐봐.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된다 한들 어차피 여기 얘는 운명이 빵꾸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정수로 포함을 안 시켜요. 저 값이 딱 마이너스 2가 돼도.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얘들아 요 마이너스 2에 빵꾸 뚫리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마3도 빵꾸, 마이도 빵꾸이기 때문에 정수가 포함되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어려운 포인트고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공부를 해서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등호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잘 따지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 상황이 문제마다 달라서 외우는 건 절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지금 이 녀석이 보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건데 만약에 저쪽 위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등호를 빼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절대로 외우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따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많이 반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등호가 들어가도 정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괜찮아? 여기까지 납득돼?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얘들아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내가 A의 범위로 표현하게 되면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거든? 오케이야. 그럼 봐봐. 이제 이쪽도 봐야죠. 여기에서 한 단계 일단 구해놨잖아. 그럼 이제 여기도 보면 내가 지금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2일 때 여기 4랑 9니까 안 생겨. 애당초에 만나지도 않아. 땡큐네. 얘가 3이 됐어. 9로 똑같아졌어요. 근데 괜찮아. 왜? 빵꾸라서. 9를 포함을 안 시키니까 괜찮은 거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여기 경계가 봐봐. 이 녀석이 A제곱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어. 여기가 A제곱이 됐어. 그러니까 A가 3일 때지. 근데 A가 3이어도 A제곱이 9가 되더라도 이 9를 정수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가능한 거예요.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러다가 얘들아 이제 A가 3보다 커지면 A제곱은 9에서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A제곱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쳐봐. 9랑 10 사이에 A제곱이. 그건 괜찮지. 사이에 정수가 없으니까. 근데 A제곱이 10을 넘어서는 순간 어때요? 10이 정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X값이 정수로 10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A제곱은 일단 10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 아까 따졌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이 10이 돼도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는 거야 또. A제곱이 10이 되다 말이 안 나오네. A제곱이 10이 되면 10을 정수로 포함해요 안 해요? A제곱이 10이 됐어. 그래도 여기 빵꾸가 뚫려 있잖아. 이러니까 우리가 X의 입장에서는 정수가 안 생긴 거예요. 10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구나. 따라서 A제곱의 입장에서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거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야? 실수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대잖아. 그러니까 루트 10이 최대였던 거야. 근데 M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10을 찾았냐 못 찾았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오답이 9야 9. 왜? 여기에서 그냥 안 만나면 돼. 근데 같아져도 빵꾸네 이래가지고 A제곱이 9 이하 해가지고 9로 제일 많이 가요. 실제로 이거. 쌤이 이거 지금 그 뭐냐 고1 그 이제 공수원 심화 특강 할 때 이 문제를 최근에 했거든. 다 9로 쓰더라. 그냥 실수하기 너무 좋은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좀 어려워 얘들아. 지금 왜 그러냐면 요 지금 마이너스 3이랑 A제곱 이렇게 딱 그려놓고 우리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9보다 크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거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얘들아 스텝 2에 있잖아. 왜 스텝 2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저 실력업 저 뒤로 빼야 되거든. 이 정도 문제면.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라. 어려운 건 맞다. 그렇게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계속 되는 거 안 되는 거 상황 그려보고 계속 부등식 따져가면서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따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어려워. 486 가볼게요. 자, 얘들아,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들아, 이것도 그 여러분들 그 냄새를 맡아야 돼. 그 뭐냐 여사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그 왜 전체에서 부분 빼는 거 막 경우의 수 할 때 배우지 않았어? 그치? 배웠어. 내가 확인하고 왔어요. 내가 그 정도 내가 배웠냐고 물어봤거든. 그 정도는 배웠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우리 이제 오늘 경우의 수 들어갈 거잖아. 항상 케이스를 잘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 2차 방정식 자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수 있는 양상은요. 중근은 신경 안 쓸게. 실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거나 둘 중 하나야. 그치?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야. 이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실근이랑 허근을 가질 때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없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생각해봐. 이 2차 방정식이 가질 수 있는 해의 양상은 전체 개수는 4개예요. 둘 다 실근일 때, 그다음 둘 다 허근일 때, 한 놈 실근, 다른 한 놈 허근, 한 놈 실근, 다른 한 놈 허근. 이렇게 해가지고 총 2/2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와. 그치? 거기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 두 2차 방정식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실근만 갖고 있으면 된대. 그치? 그럼 뭐야? 위에 거 실근 가질 때 아래 거 뭔지 상관없고 그 다음 만약에 아래에서 실근을 가진다면 위에는 뭔지 전혀 상관이 없고 둘 다 실근을 가지면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둘 다 허근만 가질 때를 빼시면 돼요. 이거 이해돼? 뭐라고? 전체에서 둘 다 허근을 가지는 A의 범위만 제외를 시키면 둘 중 하나는 실근 하나 가져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푼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누가 실근을 갖는지는 안 중요한 거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실근을 가지면 오케이니까 둘 다 허근 가질 때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빼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다 합치게 되잖아. 아까 내가 말한 4가지 케이스를 다 합치게 되면 A가 실수 전체 집합이 나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둘 다 허근 가질 때만 빼면 되니까 둘 다 허근 가질 때를 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쌤이 판별식을 일부러 D1이라고 뒀죠. D1 그리고 얘들아 짝수 공식 제발 써.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 녀석이 음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 얘들아 인수분해 잘해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 아래쪽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부등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바로 써요. 2차 함수의 아래쪽인 게 보여야 돼. 이게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해석하고 마이너스 1이랑 2를 근으로 갖고 아래쪽. 쌤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만약에 이게 진짜 잘 안 보이면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여기 남아서 오늘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쌤이 뒤에 다 봐줄게요. 만약에 지금 이게 너무 안 떠올라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 다음에 D2 또 판별식을 때리게 되면 얘는 짝수를 못 써. 문제 이렇게 냈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음수? 그럼 얘들아 이것도 너네가 전개를 하고 새롭게 인수분해를 하고 막 그렇게 풀 거거든. 저식을 보면.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를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게 뒤에 게 마이너스 2a의 전체의 제곱으로 보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2a의 완전 제곱이니까 자 a-1이랑 2a의 관계에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적어주는 거야. 더하고 빼고 가 음수. 여기가 3a-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음수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뿔뿔로 바꿔주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싫으면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근이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나오고 3a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 나오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 쪽이지? 위에 쪽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근을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겹치는 부분. 그래야 동시에 허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허근을 가지려면 저 마이너스 1은 얘들아 서로 쌩 까고 지나가네요. 그쵸?
마일에서 2 사이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거나 여기 가운데 3분의 1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A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2 사이 이렇게 나온 게 뭐라고? 둘 다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문제 흐름 놓치면 안 돼. 둘 다 허근. 근데 이거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를 빼라는 거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아닌 영역을 다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들어야 돼. 어려워.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메꿔주고요. 여기도 뚫려 있으니까 메꿔주고 이 뒤쪽 라인을 내가 다 해로 써주시면 돼요. 이 영역이 둘 중 하나는 실수겠지 뭐 이런 영역이에요. 뭐라고 얘들아 집중해야 돼. A가 3분의 1이랑 2 사이일 때만 둘 다 허근이야. 그러니까 저게 아닌 범위에서는 다른 놈들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실수가 나온다는 거야. 실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바꿔주면 되는 건데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다 붙여주면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둘 중 하나 허근이야. 뭐래. 둘 중 하나 실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문제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뭐야? 둘 다 허근 가질 때를 구해. 그 다음에 전체에서 저것만 아니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실근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풀기 싫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둘 다 케이스 나눠야 돼요. 3번 풀어야 돼. 이 연립부등식을. 재앙이야. 개 힘들걸요? 지금 봐봐. 얘들아 이거 D1, D2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론 판별식은 다 구해놨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만약에 1번이 실근이고 2번이 허근이야. 그러면 실허 한 다음에 또 연립해가지고 하나 구해놔. 그 다음에 여기 허실 한번 구해놔. 실실 한번 구해놔. 그 3개 싹 다 합쳐. 그러면 내가 방금 구한 요 빨간 색깔 영역이 나올 거예요.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은 그거 해보셔도 돼요. 나는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세요. 해. 연습해, 연습. 이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쌤 안 해봤겠니? 다 해봤어요. 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다 하고. 다 해보니까 이렇게 푸는 게 편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지. 해봐. 방금 쌤이 얘기한 대로도. 실허, 허실, 실실. 이거 다 각자 다 구한 다음에 더하세요. 그러니까 합쳐버려. 그러면 빨간색 영역 나옵니다. 논리가 똑같잖아. 좋습니다. 또요? 487. 얘도 지금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얘들아, 이 첫 번째 부등식 한번 정리해 보면요. x-6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 쪽이니까 쌤이 이거 나중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얘기를 못 해줘 얘들아.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쌤이 모든 문제 풀 때 내가 일부러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제발 좀 알아달라고.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안 쓰잖아. 그쵸? 인수분해도 다 해주잖아. 그쵸? 원래는 얘들아 이거 보고 바로 이렇게 써야 돼. 쌤이 실전 속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기간이 됐어. 그때 이거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진짜 아예 없을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무조건 저 내용을 이해하고 한 번에 쓰고 싶어져야 돼. 알겠지? 그렇고 두 번째, 이 녀석은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얘들아 알파 베타로 봐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해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알파랑 베타 곱하면 딱 이 녀석 나오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근이 1이랑 마이너스 a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a라고 그랬잖아.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 아니 쌤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보다 커져 마이너스 a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여러분들이.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을 때랑 뭐라는 거야. 1이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을 때랑 마이너스 a랑 1 이렇게 됐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대소관계를 문제에서 표현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 오케이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범위 나온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려. 일단 픽스 된 것부터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들아 아까랑 상황이 달라. 여기 이제 같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빡 집중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6 멀리 그릴게. 6이 이렇게 있는 거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자, 쌤이 첫 번째 뭐부터 해볼 거냐면요. x의 범위가 여기는 1부터 마이너스 a 사이잖아. 여기 아래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 빼야지 미안. 그냥 마이너스 a부터 1 사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겠지.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수직선상에서 요 겹치는 부분 중에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가보자. 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야. a만 잘 고려해서 풀면 될 것 같아. 자, 1보다 크다 쪽으로 갔으니까 1이 대충 요 사이에 찍히겠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잘 봐. 내가 첫 번째 걸로 하고 있어. 첫 번째는 마이너스 a가 1보다 클 때야. 그럼 이때는 1이 이렇게 있을 것이며 등호 없다. 그 다음에 봐봐.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오른쪽에서 3개가 생기겠지. 여기 왼쪽으로는 안 가니까. 이미 이쪽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적어놔. 6, 7, 8, 9, 10 한 이 정도 넉넉하게 적어놓고 우리가 a가 정확히 마이너스 a가 어디까지 가야 정수 3개를 딱 야무지게 먹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근데 지금 얘는 이번에 아까랑 다르게 여기가 빵꾸가 아니라 메꿔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 6이 정수로 확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7이랑 8만 확보하면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자 먹으러 가봅시다. 오케이. 아이씨 뚜껑 걸렸어. 자 여기서 좀 더 가야 돼. 8까지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내려오면 어때? 6, 7, 8 먹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a가 이렇게 8이랑 9 사이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나?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지. 이제. 얘들아 그냥 마이너스 a 저렇게 통으로 쓰는 거야 그냥. 나중에 a 범위 구할 때만 부호 바꿔주는 거고. 자 얘들아 마이너스 a가 지금 빵꾸지 빵꾸. 그니까 만약에 여기에 8의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정수 x에서는 8이 빠져요. 납득되죠? 그러니까 8의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8을 포함시키고 싶은 상황인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필터 가지고 9까지 커졌어. 근데 괜찮아. 빵꾸니까 9를 포함을 안 시키거든. x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9를 가져줘도 돼요. 그래도 포함이 안 되니까. 이해돼? x의 입장에서 내가 6, 7, 8만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9가 됐을 때 생각해 보는 건데 9의 빵꾸니까 9를 안 가지는구나 x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는 9가 될 수 있지만 x는 9가 될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야. a의 범위로 바꿔주면. 그거 이제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1보다 작고 잘 봐. 이번에는 1이 마이너스 a보다 클 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봐봐. 여기 정수가 마이, 마삼, 마사 대충 이렇게 적어놔. 그럼 이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쭉 어디까지 갈까 고민하다가 내가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되니까 마일, 마이, 마삼을 정수로 갖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마일, 마이, 마삼을 갖게 되고 여기서 러프하게 범위를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등호 들어가는 거 판단해 주시면 돼. 내가 x의 입장에서 마일, 마이, 마삼을 갖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있다면 여기에 지금 빵꾸 뚫린 녀석이 마이너스 3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x는 가질 수가 없겠지, 마이너스 3을. 그러니까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마이너스 4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x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야.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범위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걸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는 범위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를 다 써주면 돼. 그러니까 뭐 범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답을 쓸 때 따라서 1, 2에 의해 마이너스 9 이상 8 미만 또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A가 뭐 양수, 음수 이런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돼. 어려워. 어려운 문제지 얘들아. 이거 마지막 문제잖아. 그쵸? 실력 업문제잖아. 잘 따져야 돼. 지금 X가 갖고 싶은 녀석이랑 A가 되는 녀석 막 이런 거를 계속 경계값 따져가면서 등호 넣고 안 넣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여기를 최대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어렵지. 지금 한 반은 뭔 소리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쌤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일단 열심히 복습을 해보고 만약에 계속 지나도 안 돼. 그러면 쌤이 따로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줄 테니까 여긴 포기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물론 포기해도 되는 단어는 없어 얘들아. 공통수학 1, 2에서 포기하면 그냥 아예 다 뒤에 걸 할 수가 없거든. 근데 부등식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차라리 나머지 정리를 포기한다 라고 하면 물론 내신은 조지겠지만 수능을 조지진 않아. 나머지 정리 수능에 안 나와요. 진짜야. 그냥 그 뭐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러니까 x-1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5이다. 그럼 뭐 F1은 5 이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돼. 수능에서는. 막 3